김정은 위원장의 6년 만에 정말 갑자기 베이징에 나타났습니다. 다들 보셨죠? 그가 던진 이 한 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베이징 정상회담의 속내를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2025년 9월 3일, 장소는 베이징 티안안먼 광장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딱 한 곳에 꽂혔죠. 바로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그 양옆에 선 시진핑과 푸틴, 이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 장면 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세 정상이 만나서 악수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걸 보고 이건 판을 뒤흔들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해석했죠. 생각해보세요. 무려 66년입니다. 66년 만에 북한, 중국, 러시아 세 정상이 다시 뭉친 거거든요. 이 상징성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죠. 아니, 왜? 왜 하필 지금 6년이나 꽁꽁 숨어있던 김정은이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그가 노리는 진짜 목표는 대체 뭐였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베이징에 가서 뭘 얻어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은 도대체 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요, 그가 딱 두 가지의 아주 심각한 딜레마,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재밌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밖으로는 한미일, 이 세 나라가 똘똘 뭉쳐서 군사적으로 압박해오고 있었죠. 북한이 이걸 아시아판 나토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안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형님, 경제적 생명줄이었던 중국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삐걱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면초가 안팎으로 완전히 고립될 위기였던 거죠. 이 외부의 위협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좀 돌려볼까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8월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거치면서 한미일 공조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러시아랑 손을 잡았어요. 옛날 군사동맹을 복원한 거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전투병까지 보냈습니다. 스스로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러시아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장 의지해야 할 중국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대놓고 우리한테는 러시아가 최우선이라고 선언해버리니까 중국이 단단히 삐친 거죠. 둘의 우정을 상징하던 기념물을 그냥 없애버리고 북한의 돈줄인 해외 노동자들 싹 다 돌아가 라고 통보해버립니다. 심지어 북한이 그렇게나 원했던 북중러 군사훈련도 우린 안 해 하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관계가 정말 최악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안팎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김정은이 베이징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럼 과연 그는 이 판에서 뭘 얻어냈을까요? 네, 지금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바로 5. 이게 뭐냐면요, 김정은의 기차역에 마중 나온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권력 서열입니다. 서열 5위인 차이치가 직접 나왔다는 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의전이었어요. 우리가 이만큼 너를 존중한다, 관계 회복, 우리도 원한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정말 많은 걸 챙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깨졌던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전 세계에 다시 보여줬고요. 푸틴한테는 북한 덕분에 우리가 싸움을 잘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칭찬까지 받아냈죠. 시진핑한테는 고위급 소통 채널을 다시 열겠다는 약속을 받고 경제적으로 좀 더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티안안먼 망루에 섰을 때의 자리, 할아버지 김일성이 섰던 자리보다 더 중심, 시진핑 바로 옆에 서면서 자신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외교적 승리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알짜배기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그 어떤 공식 발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쏙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해줬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간 김정은은 이 승리에 아주 그냥 쐐기를 박습니다. 비상한 지위라는 표현을 딱 쓰면서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평범한 나라가 아니다.
핵을 가진 특별한 나라다. 그리고 이걸 인정받았다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였어요. 결국 이 모든 행동은 최종 목표인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아주 정교한 밑그림이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텝 1.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한다. 스텝 2. ICBM 같은 걸 쏘면서 우리 이런 무기 있다고 군사력을 과시한다. 스텝 3.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기정사실로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손에 쥔 채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판이 완전히 새로 짜였는데 이게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이제 2018년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고 선을 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처럼 남한을 중간에 끼고 미국과 대화하는 일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한 패싱을 공식화한 거죠.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으로 이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단양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말하자면 운전자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조력자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전략 수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죠. 우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까지 했습니다. 때마침 김정은도 족돈을 달긴 했지만 미국과 직접 대화할 뜻을 내비쳤고요. 이 모든 상황이 한반도의 적대 관계를 끝내자는 우리 정부의 새로운 구상, E&D 이니셔티브와도 딱 맞아 떨어지는 흐름인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짠 김정은, 그의 이 대담하고 위험한 승부수는 과연 극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열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훨씬 더 위험한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갈까요?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 한번 그의 다음 한 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